자, 4교시 마지막 시간이고요. 교재 문제집이죠. 315페이지입니다. 자, 315페이지 예상문제 관리죠. 관리 보겠습니다. 1번 관리 업무 중에서 자산관리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자산관리하고 시설관리를 비교합니다. 시설관리, 자산관리. 자, 볼게요. 자산관리. 다른 말로 경제적 관리죠. 기업번, 부동산 매입 매각은 자산이다, 시설이다. 자산관리 맞죠. 미음번, 에너지관리는 시설관리. 디귿번, 포트폴리오 관리는 자산관리. 리을번, 설비의 운전보수는 시설관리. 미음번, 부동산의 재활용 방안은 자산관리. 비읍번, 방문 방지 및 보안 관리는 시설관리죠. 그러니까 자산관리는요. 기업번, 디귿번, 미음번 3개네요. 정답 3개. 3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7번 볼까요? 6번. 자, 위탁관리의 장점에 속하는 것은 위탁관리 장점. 자, 1번요. 유사시 관리위원들의 협동이 신속하면 어느 관리? 자기관리죠. 예. 따라서 자,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장점. 자가관리 장점입니다. 다음에 니은번요. 부득이한 업무만을 위탁함으로써 유리할 때가 많은 것은 어떤 관리죠? 혼합관리죠. 혼합관리의 장점이죠. 해당 안 되고요. 3번 관리요원들의 애호정신이 높다. 얘는 바로 자가관리의 장점이죠. 자가장점이 되고요. 4번 자사의 참모체계를 단순화할 수 있겠다. 얘가 바로 위탁관리의 장점. 정답은 4번이죠. 정답 4번입니다. 7번 봅니다. 관리활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요. 자가관리는 대규모 공동주택 빌딩관리 유리하다. 뭔가 안 맞네요. 계속해서 전문적이고 신뢰성 있는 관리 전문회사의 선정에 어려움이 있다. 전문적이면 자가관리하고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틀렸습니다. 2번요. 혼합관리는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하다. 전문적 관리이기 때문에 혼합관리가 아니고 위탁관리죠. 위탁관리 틀렸고. 3번요. 관리활동은 법경기 3가지를 묻습니다. 법경기. 법률적 측면에서의 건물의 온전함을 기한다. 건물의 온전함을 기하는 것은 법률적 관리가 아니고 기술적 관리. 법률적 틀어집니다. 기술적 측면에 속하는 것이고. 이어서 경제적 측면에서는 수지의 관리의 효율성을 말한다. 뒤에 건 맞죠.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소유권의 안전함을 유지한다. 소유권의 안전함은 법률적 관리다. 그래서 법률적 관리 설명입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X. 4번 혼합관리는 소유자가 관리 통제권을 가지면서 전문가에 의한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네요. 건물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책임 소지가 불분명하다. 뒤에 것도 맞죠. 정답 4번입니다. 4번. 5번요. 위탁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하더라. 얘는 바로 혼합관리죠. 그래서 위탁관리 틀렸고요. 혼합관리의 설명입니다. 정답 4번이 맞네요. 다음 페이지. 9번요. 건물의 생애주기 설명이다. 옳게 연결된 것. 생애주기면 전신안노환, 전개발 단계, 신축, 안정, 노후, 완전 폐물, 전신안노환을 묻습니다. 기업번. 건물의 전수 개항 중에서 가장 장기간이라면 무슨 단계? 안정이죠. 안정 단계. 니은번요. 개조, 수순 등의 자본적 지출이 가장 필요한 때는 안정이죠. 안정 단계. 디귿번. 건물의 유용성이 가장 높은 단계는 신축이죠. 신축. 안정, 신축이죠. 정답 5번. 정답 5번입니다. 11번. 부동산 관리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포트폴리오 관리, 투자 리스크 관리, 매입 매각 관리, 재투자 결정은 자산 관리 예로 볼 수가 있다. 모두가 단어가 맞죠? 옵니다.
2번요. 순임대차는 주로 공업용 부동산 맞습니다. 이때는 3차 순임대차가 가장 일반적이다. 얘도 맞는 말이죠. 옳은 지문. 3번요.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순수입의 일정 비율 아닙니다.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매출액이니까 순수입이 아니고 순을 총으로 바꿔야 되겠죠. 총수입 또는 총매출액입니다. 순수입 틀려요. 총수입, 총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틀린다? 3번입니다. 4번. 자가관리는 관리원의 관리 사무에 안일해 줄 수가 있고 관리 전문성이 기록이 된다. 역시 맞는 표현이고 5번. 혼합관리는 기술적 관리는 위탁하고 경제법적 관리는 소유자가 직접 하는 방식이다. 역시 맞는 말입니다. 12번은요. 비율임대차 계산 문제예요. 자, A 상가의 임대료를 비율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이 다음과 같다. 이때 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느냐. 계산 문제는 간단합니다. 공식부터 보고 공식 보시면 자, 총 임대료는 자, 기본 더하기 추가입니다. 기본 임대료. 다음에 추가 임대료. 얘만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박스 기본이 얼마? 월 200입니다. 나왔네요. 여기 월 200. 뭐만 남았다? 추가만 남았네요. 추가. 매월 매출액이 5천만 원 초과 시 초과분은 2% 추가로 물리겠대요. 5천 초과는 2% 추가로 물리겠대요. 그런데 당해 월 매출액이 9천만 원이에요. 9천 원이면 5천 초과분이 얼마예요? 4천이죠. 초과분이 4천입니다. 여기서 얼마 물리겠다? 2% 물리겠다. 초과분은 2% 물리겠다. 간단하잖아요. 여기까지 암산하면 80만 원이죠. 합치니까 얼마? 280만 원. 이런 계산 문제가 우리 시험은 분석합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세 번 나왔는데 처음 나올 때 이렇게 나왔어. 예, 쉬운 거잖아.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뒤따 어려워요. 예, 아주 복잡하게. 숫자도 엄청 넣고요. 세 번 해가지고 복잡 먹기 때문에 이것도 틀이 박힌 걸 떠나서 복잡하게 물었거든요. 이제 지금 묻는 것은 이런 스타일은요. 되게 복잡해서 묻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된다? 안 나오는 게 좋은데요. 확률 올리시면요. 제가 보기에 얘는요. 안 나올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왜냐? 작년에 나와버렸거든요.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연타 나오기 어려워요. 제 경험상. 그래서 요 계산 문제는 어차피 어렵게 나올 바에야 안 나오는 게 차라리 속 편합니다. 아시겠어요? 일단 마음 비우시면 돼. 그래서 이런 문제는 원래 피해갔어요. 뭐 때문에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피해갈 예정입니다. 이런 말은요. 절대 출전이 들으면 안 돼. 들으면 또 낼 거니까. 그죠? 예. 근데 얘는 제 경험상 거의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이 적은 거예요. 예. 기분 좋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요.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문제 2번. 마케팅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봅니다. 자, 부동산 마케팅은 두 번째 줄. 마케팅, 매매 그 자체를 의미하는 판매, 세일즈보다 훨씬 넓은 의미다. 맞죠? 옵니다. 자, 2번은요, 지문 그대로 자주 나왔습니다. 빈출.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공급자 주도형에서 최근에 구매자 주도형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마케팅은 더더욱 중시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2번은요, 바뀐 말 조심하세요. 바꿔볼까요? 자, 마케팅은 구매자 주도에서 공급자 주도로 바꾸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자, 2번 옳은 지문. 3번 개발사업의 마케팅은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철저한 시행조사부터 시작하여 이루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4번요. 고객 점유 마케팅은 생산자, 소비자 간의 장기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 얘는요, 답이 나죠.
관계 유지, 관계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 틀렸고요. 관계 마케팅 전략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5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 전략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STP 전략과 포피 믹스가 모두 포함된다. 그대로 맞습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에 문제 5번 넘어가죠. 마케팅 전략으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묻습니다. 1번 고객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중심 맞죠? 소비자.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에서 소비자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그대로 맞습니다. 5가 되고요. 2번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공급자 전략, 공급자 맞습니다. 표적 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요. 시장 점유 마케팅은 STP 전략과 포피 믹스로 구분된다. 맞죠? 5가 되고요. 4번요. STP 전략이란 세표차, 따라서 세분화, 표적 시장, 차별화는 틀렸죠. 판매 수치 아니고 차별화 또는 포지셔닝. 따라서 판매 촉진 틀렸고요. 차별화 또는 포지셔닝 전략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7번. 자, 마케팅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시장 점유 마케팅은 소비자 전략 틀렸지. 뭐죠? 공급자 전략입니다. 계속해서 표시장을 선점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장 맞죠? 이에는 STP 전략과 포피 믹스가 있다. 뒤에 거 맞는데 앞에 게 들렸죠? 바로 공급자 중심의 전략입니다. X. 2번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장기적 지속적인 관계 유지. 관계가 나왔네요. 고객 점유가 아니고 관계 마케팅이죠. 관계 마케팅 틀렸고. 3번요. 부동산 마케팅은 부동산 시장이 구매자 주도에서 공급자 주도형으로 전환된다. 앞뒤가 바뀌었죠. 공급자 주도에서 구매자 주도로 바뀜에 따라서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단어가 바뀌었죠? X. 4번 관계 마케팅 전략은 아이다 원리를 적용해서 소비자 걸 충족한다. 아이다 원리가 나왔다면 관계가 아니고 고객 점유 마케팅이죠. 고객 점유 틀렸습니다. 5번요. 포피 믹스 전략의 고순서는 제가 유홍 4가지죠. 제품, 가격, 유통, 홍보 4가지가 맞네요. 정답 5번입니다. 정답 5번.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1번. 마케팅의 포피, 즉 가격, 제품, 유통, 판매 수준 중에서 연결이 옳은 것 찾아볼까요? 기업은 금융기관, 중개소를 활용한다. 이러면 얘가 뭐가 되죠? 유통이죠. 중개소 활용 유통입니다. 니은번 브랜드 가치가 높아서 높은 분양가를 시킨다. 높은 분양가이면 가격이죠. 가격 전략. 디귿번 아파트 주차장의 지하화야. 이는 좋은 상품, 제품이죠. 제품 전략. 리얼번 아파트 TV 광고를 한대요. 홍보죠. 또는 판매 촉진입니다. 홍보 전략, 판매 촉진입니다. 정답 5번요.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문제 마치겠고요. 그러면 요약집 보시면서 감정평가론 넘어갑니다. 감평. 자, 요약집은 106페이지요. 106페이지입니다. 자, 요약집 정리하고요. 문제 보겠는데요. 먼저 제1절 감정평가 개념. 얘는요 1번, 2번, 3번 저는 패스할게요. 여러분들은요 3번은 약간 관심 있게 보세요. 평가의 기능. 왜? 2번 나왔으니까 3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는 넘어갑니다. 2절 평가의 분류. 5번 나왔죠. 분류도요 여러분이 자 읽어보시되 집중 출제된 파트가 한 장 넘겼어요. 108페이지. 바로 6번 동그라미 6번. 일괄, 구분, 분명가. 얘가 집중 출제됩니다. 요거 보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원칙은 밑줄 하세요. 개별 물건 기준 평가. 개별 평가가 원칙입니다. 개별 평가. 예배가요. 예배가 동하면 1번, 2번, 3번. 일괄 평가, 구분 평가, 부평가 세 가지는 모두가 예배 규정, 예배입니다. 하나씩 볼까요? 1번. 일괄 평가는 둘 이상의 물건이 밑줄 하세요. 일체로 거래 밑줄.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간에 또 밑줄 하세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밑줄. 이럴 때 전체를 일괄해서 평가합니다. 이런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복합 부동산의 평가죠. 토지 건물 복합 부동산은 한꺼번에 일체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일괄 평가는요, 보았는데 표 밑에 맨 밑에 박스 있죠. 박스하고 연결됩니다. 제목이 뭡니까?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 여기가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는 다른 말로 복합 부동산의 일괄 평가죠. 이것은 네 줄 나오면 돼.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세 번째 줄. 자, 평가할 때는 밑줄 하세요. 거래 사례 비교법 밑줄. 적어주세요. 원가법 X. 토지와 건물의 일괄 평가는 무슨 법? 거래 사례 비교법이지. 원가법으로 평가한다. 틀린 말입니다. 이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2번. 구분 평가는요. 하나의 물건이더라도 밑줄 하세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밑줄. 가치가 다르면요. 따로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3번요. 부분평가는 얘는 자주 나와요. 자, 일체로 이용되거나 대상 부분의 일부분에 대하여 일부분 동그라미. 키워드는요. 일부분, 일부 또는 부분, 일부분 무조건 부분평가입니다. 일부 뒤에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불에서 평가한다. 바로 부분평가입니다. 이어서 109페이지 부동산 가격이론입니다. 가격이론. 한 장 넘어가요. 1절 가격의 일반 이론. 먼저 괄호 1번 가치와 가격. 괄호 1번을 동그라미. 왜? 3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이 3번이 최근에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득점하세요. 표를 보고 정리합니다. 왼쪽은요 가치, 밸류가 되고 오른쪽은 가격, 프라이스다. 그러면 가치, 밸류에다가 화살표 적어주세요. 가치, 밸류. 자, 가치, 밸류에다가요 화살표 내구성 적어주고요. 해서 가치, 밸류가 강조되는 것 어떤 특성 때문에 내구성 특성 때문에 효과가 오래 가니까 가치가 강조됩니다. 뭐 때문에? 내구성 때문입니다. 자, 비교합니다. 먼저 가치, 밸류는 첫 번째 칸 모두 밑줄 하세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밑줄. 오른쪽 가격은요 모두 밑줄 하세요. 시장에서 교환의 대가로서 지불된 금액입니다. 다음에 가치 두 번째 칸. 가치는요 현재 값이죠. 현재 동그라미 현재. 가격은요 가격은 이미 매매되었죠. 과거에 갑시다. 과거 동그라미. 요거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가치는 현재 값이 되고 가격은 과거 값이다. 요거 빈줄 자주 나와요. 어떻게 묻지? 바꿔서 묻거나 단어를 바꿔서 묻습니다. 그래서 얘는 꼭 유념하시고. 세 번째, 가치 밸류는요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개 존재한다. 여러 개 동그라미. 가격은요 한 번 매매되기 때문에 매매 시점은 특정 시점에서 단 하나만 존재한다. 하나만 동그라미. 하나만 존재. 네 번째 칸. 가치 밸류는요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죠. 평가사 동그라미. 가격이 전문가는요 중개사 동그라미. 체크했죠? 이런 것들을 바꾸면 틀리면 바뀐 단어만 조심하시면 돼요. 2번, 3번 저는 넘어갑니다. 왜? 딸랑 한 번 나왔으니까 얘는요 희박하죠.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목차 2번 부동산 가격의 특징. 5번 나왔지만은요 얘는요 옛날에 나와서 요즘은요 앞에서 보았던 가치와 가격을 묻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차 2번. 가격의 특징은 5번 나왔지만 초창기 옛날에 나왔고요. 가격의 특징은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어떻게? 빨리 장가 가소, 장가 가소, 가소 장가, 가소 장계 4가지죠. 1번 가격과 임의로 표시가 되고, 2번 소유권, 기타, 권리, 이기각이고, 장계적 배려 형성되고, 개별적으로 형성됩니다. 가소 장계 4가지 암기는 시켜드렸습니다. 3번 넘어가죠. 시장가치 원칙이다. 1번 시장가치가 원칙이고, 괄호 2번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예외가 됩니다. 원칙은 시장가치니까, 시장가치는요,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조건 4가지. 이것도 암기시켜드렸죠. 자정에 통합하자. 통합자정. 따라서 첫 번째 동상적 시장. 두 번째 출빙견의 합리성. 자정, 거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4가지. 바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2절. 가치의 발생요인 제목 나왔네 7번요. 얘도 어려운 말 없습니다.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죠. 첫자 보고 뭐지? 유상유. 한 개 더 추가하면요. 유상유이. 따라서 유상유이 하게 되면 유용성, 상대 개수성, 이유수요, 이전성 4가지입니다. 이제 3절 넘어가요. 가치의 형성요인. 자, 형성요인은요, 목차 2번 보게 되면 종류, 큰 표가 나와요. 자, 표를 보게 되면요, 종류 3가지가 일찍의 3가지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찍의 3가지가 가치 형성요인입니다. 그런데 일찍의 중에서 두 번째, 지역 요인은 다른 말로 지역 분석입니다. 개별은 다른 말로 개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자, 일찍의 중에서 지역과 개별은 따로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따로 공부하거든요. 뭐만 남았다? 일반 요인만 공부하면 돼요. 따라서 일반 요인은 다시 종류가 3가지죠.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3가지다. 자, 수치 빈도는요, 사회적 요인 1번 나왔고, 경제적 요인은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얘도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제가 암기를 다 시켜드렸거든요. 사회적 요인은요, 자, 어떻게 암기했죠? 인가, 도교, 관건. 인가, 도교, 관건. 인구, 가족 구성, 도시 형성, 교육과 사회복지, 관행, 건축양식, 인가, 도교, 관건 이렇게 암기시켜드렸고, 다음에 경제요인은요, 저자 그대로 저재물, 세기교, 암기시켜드렸죠. 저축, 재정과 금융, 물가 임금, 세기교, 세 부담, 기술혁신, 교통체계 상태, 저재물, 세기교. 행정적인 단독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각종 행정, 정책, 법률, 규제, 통제, 상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113페이지까지가 오늘 진도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보았으니까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볼게요. 자, 기출문제 먼저 봅니다. 기출문제. 340페이지요. 340페이지. 자, 체크합니다. 3번 동그라미. 4번요. 다음 페이지. 7번. 예상 문제 넘어가요. 예상 문제는요.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2번 동그라미. 다음 페이지요. 4번. 다음 페이지. 10번. 여기까지입니다.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봅니다. 341페이지입니다. 3번하고 4번 보겠습니다. 3번요. 관념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배. 최근 문제네요. 틀린 것은 1번. 자, 평가업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 그럴 때는
감정평가를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5가 되고요. 자, 2번 평가 업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긴 시점에 가치 훼손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하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조건 붙인다. 맞습니다. 3번에 이제 체크된 문장이죠.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일괄평가 맞죠. 4번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 맞습니다. 5번요. 긴 시점은 대상 부분의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한다. 개시한 날짜 틀렸습니다. 항상 긴 시점은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 완료 일자. 그래서 개시한 날짜 틀렸죠. 완료한 일자. 가격 조사 완료 일자를 가리키죠. 얘는요. 자주 나와요. 가격 조사 완료 일자가 바로 긴 시점입니다. 틀린 답 5번입니다. 4번 내려가요. 가격과 가치, 즉, 자, 가격 프라이스, 가치 밸류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격, 프라이스는 특정 부설에 대하여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지불한 금액이다. 맞죠? 5입니다. 2번, 가치 밸류는요, 효용에 중점을 두는데, 이때 장래 기대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된다. 그러면 금전은 포함돼요. 비금전적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화폐가 아닌 것. 예를 들면 쾌적하다, 쾌적성. 편리하다, 접근성. 그래서 쾌적성이나 편리성은요. 비금전적인.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도 포함된다. 맞습니다. 5입니다. 3번요. 가격은 대상 부서에 대한 현재 값이 아니죠. 무슨 값? 과거. 가격은요, 과거에 매매되어 있죠. 과거 값이다. 가치는요, 장래 기대 편익을 예상한 미래 값이 아니고 현재 값이죠. 현재 값. 틀린 답 3번입니다. 정답 3번 틀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7번. 7번. 가격 형성 요인 중에서 경제적 요인에 속하는 것을 묶인 것은 경제는요 안겼죠. 저재물, 세기교, 저재물, 세기교, 떨매입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1번 교통시설인데 저재물, 세기교, 교통 맞죠? 맞습니다. 도시 형성과 공시설은요 얘는 사회적이죠. 사회적 요인이죠. 얘가 틀렸네요. X. 자, 2번 토지 이용 계획 규제. 계획 규제. 얘는 바로 행정적이니까 틀렸죠? 틀렸고. 뒤에 단어 국제화의 상태는요. 경제적 맞습니다. 앞에 게 틀렸으니까 X. 3번요. 재정과 금융, 저재물. 재정, 금융 맞네요. 그러나 택지와 주택의 정책은요. 얘는 행정적 요인이죠. 뒤에 단어가 틀렸고요. 4번요. 정보와 진전의 상태. 얘는요. 바로 사회적이죠. 정보가 진전하게 되면요. 옛날에 삐삐 쓰다가 휴대폰 쓰다가 지금은 스마트폰 쓰니까 정보가 굉장히 발달이 되었죠. 그러니까 사회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뒤에 단어 프로세스에 대한 세제의 상태. 세 제도가 나왔다면요. 행정적이죠. 둘 다 틀렸네요. 5번요. 기술혁신 산업구조. 세금 부담의 상태. 얘가 바로 저재물, 세기교 모두 맞네요. 정답 5번.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여기까지 보고요. 예상 문제 넘어갑니다. 347페이지입니다. 347페이지.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구분평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구분평가는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가치가 달리한다. 가치가 다르면 구분평가입니다. 이거만 찾으면 되겠네요. 1번 한 개 물건이더라도 가치를 달리는 부분은 구분평가 5, 이거 바로 맞네요. 따라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 2번, 3번까지 봅니다. 2번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과 상호 간에 용도상호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 평가하는 것은 무슨 평가? 일괄평가죠. 일괄평가. 3번요.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일체로 영되거나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면 부분평가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바로 일괄, 구분, 부분평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정답 1번. 다음 페이지 4번. 4번. 가치와 가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가치, 밸류는 장래 기대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그대로 맞죠. 2번. 가격, 프라이스는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지불된 금액 맞습니다. 일정 시점에서 가격은요 하나만 존재한다. 맞죠? O입니다. 3번요. 가치와 가격은 자 단기 밑줄. 단계는요 일시로 괴리가 된다. 괴리 밑줄. 단계는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장기 밑줄. 양자는 일치한다. 일치 밑줄. 그래서 옳은 말인데요. 얘도요 과거의 지문 빈줄 잘 나왔습니다. 단기에 괴리가 되지만 장기에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에 일치하면 틀린 말이지. 단어를 바꿔서 물어요. 단계는 괴리 되지만 장기 일치 맞는 말입니다. 4번요. 가격은 대상것의 과거의 값이다. 과거 값 맞죠? 그리고 가치는 장래 기대표로부터 나타나는 현재의 값이다. 시점이 맞네요. O입니다. 5번요. 가격의 전문가는 평가사가 아니고 중개사죠. 중개사. 가치의 전문가는 중개사가 아니고 평가사죠. 단어가 바뀌었네요. 틀린 답 5번입니다. 틀린 답 5번. 다음 페이지 10번. 감정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과 기준들을 일가했다. 연결이 틀린 것, 연결이 잘못된 것. 틀린 거 볼까요? 1번. 시장 가치는 안기했죠. 통합자정. 통합자정. 통상적 시장. 주변의 합리성. 거래 자연성. 당사자의 정통성. 통합자정 맞네요. O입니다. 2번요. 가치 발신료는요. 유상유 또는 유상유이. 그래서 유용성, 상대시소성, 유효수요, 이전성, 유상유이 맞네요. 3번요. 가치 형성 요인은 크게 일찍의 세 가지죠. 일찍의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은 일찍에 맞습니다. 4번요. 감정평가의 특별한 직은 능률성, 안정성, 전달성. 맞습니까? 특별한 직은요. 능안전 이렇게 제가 암기를 시켜드렸습니다. 능안전. 능률성. 안정성이 아니고 안전성입니다. 그래서 평가의 특별한 직은요. 안정성이 아니고 안전하다. 안전성. 단어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성 틀렸고 안전. 능안전. 이때 안은요. 안전성입니다. 정답 4번 틀렸습니다. 5번요. 표준지의 선정기준 4가지. 얘는요. 아직까지 나왔는지 4가지도 제가 암기를 시켰습니다. 4가지가 뭐죠? 대중, 확안. 대중, 확안 4가지. 대표성. 중용성. 확정성. 요때 안이 뭐죠? 요거. 안정성. 안전이 아니고요. 안정성. 가격이 안정이 되었다.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얘는 4가지가 맞습니다. 틀린 것은 정답 4번.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심학습 있죠. 프린트 봅니다. 자, 다음 진도가 간평 3학기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심학습 자료는요, 제가 자료가
문제 볼 게 많기 때문에 오늘 요 프린트가 마지막이에요. 다음 8주 때는 요 자료가 안 나간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세 문제는 오늘 마지막입니다. 세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부동산 시장을 묻네요. 옳은 것은. 자, 1번 질문. 부동산 시장은 자, 매도자와 매수를 구분된다. 매도자 매수하게 되면 뭔가 감 잡히죠. 상도 하수. 매도자와 매수자 나오잖아요. 경기가 호황, 상향상은 바로 매도자를 중시하고요. 하향상은 매수를 중시한다. 상도 하수 요거 묻는 겁니다. 따라서 자, 공급이 과잉이다. 공급 과잉이면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팔자가 넘쳐. 예, 공급 과잉. 팔자가 넘쳐요. 요즘 매물이 넘치잖아. 호황이다, 불황이다. 공급하면 불황이죠, 불황. 예, 공급이 넘쳐요. 팔자가 넘치면 불황입니다. 불황이면 요것이 하수. 이때 불황이니까 공급이 넘치면요 하수, 매수자. 맞습니다. 수요가 넘쳐. 서로 막 살려고 해. 호황이죠. 예. 수요가 과잉이면요 호황입니다. 그럼 뭐죠? 이거지. 상도. 상향상. 서로 살려고 하게 되면 상도, 매도자. 그래서 수요가 과잉이면 호황이니까 상도, 매도자 중시바. 맞습니다. 정답 1번. 정답 1번입니다. 틀린 거 볼까요? 2번. 부동산 시장은 매도인의 상한 가격과 매수인의 하한 가격이다. 단어가 바뀌었죠? 매도인은 하한 가격이고 매수인은 상한 가격입니다. 요 그림 아시죠? 자, 가격, 시간에서 내려가더라, 올라가더라. 요 그림이요. 기본서 보시죠. 자, 점점점 내려가는 게 매도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매도인의 제한 가격. 점점점 올라가는 게 매수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이 집을 팔려고 해요. 얼마? 5억짜리다. 처음에는요, 한 8억 내겠지. 안 팔리잖아요. 점점점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가격? 하한 가격. 내려야 된다. 하한 가격. 매수는요, 5억짜리를 거저먹으려고 하지. 그러니까, 자, 여기서는 거래가 성립이 안 돼. 거래가 안 돼요.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무슨 가격? 올라간다. 상한 가격입니다. 그러다가 양자가 딱 의사가 합치가 돼요. 얘가 무슨 가격? 5억짜리죠. 이때부터 좀 더, 자,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요 범위에서 가격은 거래가 됩니다. 요 문장이죠. 따라서 매도인은 상한 틀렸고, 하한 가격이 되고, 매수는요, 하한 틀렸고, 상한 가격에서 합쳐내면서 가격은 결정이 된다. 틀렸죠? X. 3번요.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시장이 되는 것은요, 뭐 때문에? 부동산 특성 때문인데, 어떤 특성? 부부 연계, 즉 자연적 특성 때문에 불안전 시장이 됩니다. 어떤 특성? 자연적 특성이죠. 그러면 부동산이 용도의 다양성과 병합분의 가성, 얘는요, 인문적 특성이죠. 특성이 틀린답니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의 가성, 이게 아니고요, 바로 자연적 특성, 부부 연계, 이런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성이 됩니다. 용도의 다양성, 병합분을 틀렸고 어떤 특성? 자연적 특성 때문이죠. X. 4번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 기능은 자고가 정량. 기억나시죠? 자고가 정량. 자, 자원 배분 맞습니다. 고, 교환 기능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 창조 기능이지 수급 창조 틀렸네. 그래서 가격 창조 기능. 다음에 정량, 정보 제공, 양과 질의 조정. 수급 창조 틀렸다. 가격 창조 기능이다. X. 5번요. 부동산 시장은 과거 정보가 가격에 정의 반영이 된다. 과거 정보는 약성 효율 시장 맞죠? 이때 분석은 기본적 분석이 아니고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이 요구됩니다.
옳은 것은 정답 1번이요. 2번 문제. 상업지의 이치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허퍼의 종신지론에 의하자면 소유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에 고차 순서가 있게 되면 인근의 저차는요 당연히 지나칠 수가 있죠. 맞는 말입니다. 2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의하자면 만약 X 도시가 Y보다 크대요. X 도시가 크다면요 상관의 경계는 거꾸로 Y쪽은 더 멀다 가깝다. Y쪽은 가깝다. 맞죠? 옳은 지문입니다. 빈출 지문이었고요. 3번 크리스탈레의 중심에 의하자면 최소 요구치가 요구 동그라미 요구는 항상 작아야 되겠죠. 최소 요구치가 제어의 돌보다 작을 때 중심은 발진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요구가 작잖아요. 5입니다. 4번 매장용 버튼의 가능 매상고를 주는 방법 중에서 회귀분수법은 항상 요구성은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죠. 이때 지역의 인구, 소득, 경제수는요 영향을 주는 변수니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종속변수가 아니고 독립변수. 이거 바로 독립변수가 돼요. 독립변수라고 매상고 얘는요 결과죠. 결정되는 값은요 바로 독립변수가 아니고 종속변수다. 단어가 바뀌었죠. 영향을 주는 인구, 소득 이런 것들은 독립변수가 되고 그 결과 결정되는 매상고는요 종속변수가 돼요. 단어가 바뀌었다. 그래서 경영상 항상 뭐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바뀐 단어를 신경을 쓰시면 돼요. 정답 4번 틀렸습니다. 3번요. 계산 문제죠. 3번. 원래 35회죠. 3방식 계산 문제가 3방식. 간편 3방식 계산 문제가 일단 무조건 2문제 출발입니다. 그런데 올해 시험은요 3방식 문제 가운데 가장 확률이 높은 문제가 3번입니다. 수입 방식.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는요 초집중하세요. 확률이 꽤 높습니다. 최우선적으로 확률이 높아요.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하는 법을 적용했을 때 수익가격. 수익하는 순간 공식부터 공식 아시죠? B 이퀄 R분의 A입니다. 그러니까 A는 순수익이고요. 순수익이죠. R은 환원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순수익은 아시죠? 순수익 현금으로 가능 조소득에서 공실 빼고 다음에 기타 소득 더해주고 여기까지가 유효 조소득. 마지막으로 영업 경비 빼죠. 여기까지가 순수익입니다. 여기. 이때 가장 포인트는 뭐지? 경비. 경비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 안 게 있잖아요. 뭐지? 공부, 소감 포함 안 된다. 경비가 아니다. 공실과 불량부채, 부채 서비스세, 소득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은 경비에 포함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요. 문제 봅니다. 첫 번째, 가능 조소득이 5천만 원입니다. 나왔죠? 가능. 만자 뺄게요. 5천. 공실이 가능이 5%다. 공실이 5%입니다. 암산되죠? 5, 5, 25. 250이죠. 빼야 되겠네. 기타 소득은 안 나오죠, 그죠? 예. 따라서 안 나오니까 패스. 자, 이어서 자, 그러면 유효가 얼마인가? 빼니까 유효가 4,750만. 경비.
항목이 많죠. 자, 유지관리비, 얘는 경비 들어가죠. 가능 총 3%네요. 그러니까, 얘 3%가 유지관리비입니다. 암산 되죠? 3%니까 5, 35, 150만입니다. 따라서 유지관리비 3% 하게 되면 얼마? 150만원. 부채세배 경비 아니죠. 예. 노. 화재보험료 노입니다. 경비 아니죠. 100만원. 개념업이 아니죠. 그 다음에 DDL 환원율. 요거잖아요. 둘 중에 뭘 선택한다? 기대는 무시하고요. 환원율 5%입니다. 그러면 경비를 보게 되면 앞에서 유지관리비가 3%니까 150만원, 그리고 보험료가 100만원이죠. 합하니까 250만원입니다. 경비가 250만원. 그러면 4,500이 나오죠. 4,500. 4,500만. 순수익은 얼마? 4,500만. 5, 9, 45. 정답 9호.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수익 가격은요, 원래 3방식 1순위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10월 26일입니다. 계산 문제가 딱 찍어준 대로 나왔다 하게 되면, 이야, 잘 찍어주냐고 한번 박수 한번 딱 쳐주면 돼. 아시겠죠? 나중에 시험장에서. 그래서 3방식은 제 느낌상, 경험상 얘가 수익 방식이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러니까 수익 가격 구하시오, 환원을 구하시오. 요거 1순위이기 때문에 원래는 틀림이 없을 거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요. 남은 진도는 이제 이번 주 일요일이죠. 주의 합반이죠. 그죠? 그때 가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모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